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라시 홈클래스 수업을 진행할 박쌤이라고 합니다. 청라시 홈클래스 수업은 미술에 좀 더 쉽게 입문하실 수 있도록 청라시 NC 미술학원이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영상을 통한 미술 홈스쿨과 학원에서 전문 선생님께 받는 집중 케어 수업의 장점을 합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과 선생님 간의 1대1 채널이 오픈되어 있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문을 하고 답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청라시 홈클래스 수업 1탄으로 저희가 준비한 수업은 기초 소묘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강 재료 소개와 선, 면, 톤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2강 정육면체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라시 홈클래스 파트 1 기초 소묘 입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박쌤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1강 수업을 진행했는데 과제들도 너무 잘 올려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인 재료 소개들과 그리고 이제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좀 그 예시를 한번 들어서 경험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선 연습도 했었고 명암의 단계를 표현하는 연습도 해봤고요. 그 명암의 단계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기하도형 입체도 한번 그려봤는데요. 그 기하도형 입체를 그리면서 면의 모양을 만들고 면을 칠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입체 표현의 첫 번째 정육면체를 그리는 시간에 꼭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2강 정육면체 그리기를 해볼 건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던 면에 색을 칠하는 요령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정육면체를 그리기 전에 저희가 먼저 배우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거 외에도 입체를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진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육면체를 그리기 위해서 입체 그리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 두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이제 특이한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요. 방안지로 이루어져 있는 입체 공간이죠. 이 공간은 저희가 이제 투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몇 가지 투시에 대한 이론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투시가 적용된 정육면체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과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정육면체를 그렇게 그린 후에 이걸 입체화 시키기 위해서는 빗을 때리고 이렇게 빗을 때리고 빗에 따라서 나오는 명암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빗에 따라서 명암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운 후에 우리는 이 정육면체를 입체로 그리기를 해볼 건데요. 그냥 보고 있는 것보다는요, 같이 보면서 함께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같이 보면서 해도 여러분들이 선생님 속도를 똑같이 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고 다 못한 부분들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다시 영상을 다시 되돌려 보면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투시 도법은 공간에 있는 물체를 우리가 종이 같은 평면에 그릴 때 이거를 좀 더 입체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도 일종의 평면인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이걸 입체라고 느끼는 거는 이미 그 화면 안에 투시 도법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거를 원리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 화면에 보여지는 것과 똑같이 그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입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투시 도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투시 도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1점 투시는 이렇게 정면으로 놓여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느껴질 수 있게 잠깐 육면체를 들어보면요. 자, 이렇게 들었을 때 요 라인과 요 라인이 평행인데 뒤로 쭉 가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직선을 연결했을 때 이 직선 연결되는 것과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이게 소실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점이에요. 이 점 투시는요. 이렇게 두 개의 면이 보이는 상태로 만들어 보면 이거를 훨씬 잘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요 위에 있는 선과 요 아래에 있는 선, 요 위에 있는 선과 아래에 있는 선이 연결됐을 때 요쪽에서 화면 바깥쪽으로 나갈 것처럼 보이는데요. 요쪽에서 소실점이 하나 만들어지고 요쪽에서 소실점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소실점이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2점 투시라고 합니다. 자, 3점 투시는요. 아까처럼 요 위쪽에서 이 선과 이 선이 쭉 뒤로 가면서 만날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요 선과 요 선도 뒤로 가면서 만날 것처럼 느껴지시죠? 거기에 플러스 옆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이 선들도 적당한 높이에서 보게 되면 이게 아래로 가면서 모일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실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소실점을 갖게 되는 것이 3점 투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이 투시 도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배우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칙은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거냐? 평행인 선은 뒤로 가면서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평행인 선은 뒤로 가면서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우리는 뭘 확인하면 되죠? 여기가 앞인지 여기가 뒤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뒤로 가면서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게 그어주면 투시가 적용된 도형을 그릴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지금까지 투시 도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투시 도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공간에서 설명만 듣다 보면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실제 화면에서 이 라인들, 평행인 선들이 연장되었을 때 정말로 한 점에서 만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정육면체 그리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빛에 따라서 어떻게 명암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입체로 확인을 하면서 먼저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명을 하나 켜놨는데요. 워낙 실내에 형광등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개의 빛들이 살짝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그림자 하나를 설정을 해서 이 빛에 어떤 식으로 작용해서 그림자가 생긴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자의 라인을 한번 따볼게요. 좀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대략적으로 그림자의 라인을 따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여기서 보이는 부분을 정확하게 따보면요. 이렇게 저쪽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네. 대략 이 정도 위치에서 그림자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그림자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꼭지점 길이를 연결시켜 보면 알아요. 자, 그러면 자, 쌤이 이런 막대기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빛은 한 방향에서 들어오죠. 이 각도로 똑같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잠시만요. 자, 앞에서 정육면체를 이용해서 투시를 다양하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제 직접 그려보면서 그것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종이에 두 가지의 드로잉을 통해서 정육면체를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자, 우리가 배운 투시에 대한 개념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투시 몇 점 투시가 있었죠? 1점, 2점, 3점 투시를 직접 그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공간에 우리가 연습했던 투시의 개념을 적용시켜서 다양한 방향에서 육면체를 그리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육면체를 다양한 방향에서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게 한 번 더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 이 넓은 공간에는 직접 이제 육면체를 그리는 시범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투시가 적용된 육면체를 그리는 원리에 따라서 한번 육면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은요, HB를 준비해 주세요. 가장 밝은 색 연필이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필 중에 가장 밝은 HB 연필을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1점 투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1점 투시는 점이 몇 개였죠? 점이 하나였죠? 예, 점이 하나였고요. 점을 하나 먼저 찍으신 다음에 이 점은 소실점이라고 이제 저희가 배웠어요. 소실점 하나를 찍고, 자, 선을 쭉 빼주세요. 선을 쭉 빼주시고, 또 한쪽에서 선을 쭉 빼주세요. 됐죠? 집에 자가 있으면 자를 대고 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자를 안 대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직선을 그리는 게 굉장히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삐뚤빠뚤해지진 않아요. 네. 많이 삐뚤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자를 안 대고 어쨌든 직선을 그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직선 그리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를 대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를 대고 이렇게 직선을 2개 그려주세요. 자, 여기에 요 면과 요 면을 정육면체의 면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 가로선을 그리시고요. 하나, 적당하게 가로선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 가로선은 평행이라고 했죠? 예, 이 정육면체에 평행인 선 2개가 들어간 거고요. 자, 앞에서 보는 면은요,
어떻게 보인다고 했나요? 네. 수직선은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고요. 정육면체니까 4개의 모서리의 길이가 비슷하게 나와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1점 투시가 적용된 형태를 그렸는데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를 형태의 모양만 정확하게 따주세요. 지금은 이제 진한색 연필이죠. 네, 진한색 연필, 사비 연필로 진하게 따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1점 투시의 정육면체, 개념은 정육면체 개념으로 그리는 겁니다. 정육면체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소실점을 향하는 선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연결되는 선은 숨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하게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지고, 자, 이 뒤에 숨겨지는 선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연하게 지금 그어진 선은 뒤에 숨겨져 있는 정육면체의 뒤에 숨겨져 있는 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점 투시라고 했죠? 네. 이게 1점 투시입니다. 1점 투시 육면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점 투시가 적용된 정육면체를 그려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점을 2개 찍으시고요. 최대한 멀찌감치 점을 하나 찍고 쭉 수평 방향으로 점을 하나 또 찍어주세요. 이 정도. 자, 여기에서 모이는 선을 그려볼게요. 이 정도 사이즈로 하고 적당하게 중앙에 만나는 위치를 이 정도에 잡아주겠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로 하죠.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부분에 있는 육면체 모서리가 생기고요. 자, 이 육면체의 길을 어느 정도 잡아줄 건지를 정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잡을까요? 네. 적당하게 육면체처럼 보이게 하려면 요 정도로 잡을게요. 하나, 또 같은 길이로 둘, 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길이에서 다시 꼭지점을 연결하는 방향을 잡아주면, 자, 이렇게 되면 눈높이가 요 라인에 있는, 연하게 그어주겠습니다. 자, 요 라인에 있는 2점 투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형태를 진하게 한번 또 그려볼게요. 네. 요 부분이 정육면체 부분이 됩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투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봤던 모양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네, 이렇게 해서 투시가 적용된 정육면체 하나가 나오죠. 자, 여기에도 숨겨져 있는 선들이 있어요. 여기 꼭지점과 이쪽 방향으로 가는 라인을 연하게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들 직선이 반듯하게 안 그어지는 친구들은 자를 대고 그리세요. 괜찮습니다. 자대고 그리면서 투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그려보는 거기 때문에 자를 대고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꼭지점과 이 소실점과 이 꼭지점을 또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연결되는 선이 안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도 숨어져 있죠.
그래서 뒷 공간에 숨겨져 있는 면이 이렇게 생긴 면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됐죠? 네. 그래서 이게 2점 투시가 적용된 정육면체가 되겠습니다. 자, 1점 투시와 2점 투시를 그릴 때는 꼭 지켜야 될 게 있다고 했죠? 뭘 지켜야 됩니까? 반드시 수직으로 내려오는 수직선은 절대 수직이어야 돼요. 절대 수직선이어야 한다. 그리고 각각 아래로 내려가는 수직선은 모두 평행으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이거를 꼭 지켜야지 1점 투시와 2점 투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1점 투시와 2점 투시와는 다르게 점이 3개가 생기는 3점 투시가 있었죠. 3점 투시가. 3점 투시는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3점 투시 같은 경우는 점이 3개가 생기는데 2점 투시처럼 양쪽으로 하나가 생기고 양쪽으로 이렇게 2개가 생기고 아래 방향으로 점이 하나 생겼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점을 3개 찍어주세요. 여기 그릴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거 남기고요. 여기 하나 쭉 수평선상으로 둘. 우리가 공간 바닥에 놓여져 있는 정육면체를 그리는 게 아닐 때는 이게 꼭 수평을 만들어야 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점이 3개가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둘, 아래쪽으로 하나가 더 들어갔죠. 예, 그래서 점 3개를 이렇게 찍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점 3개와 연결이 되는 Y자 형태의 선을 먼저 그어볼게요. 적당하게 눈높이를 가지면서 쭉 이렇게 쭉 길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내려가는 선은 중앙에 수직선 방향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선 방향으로 또 쭉 빼주세요. 됐죠? 자, 그리고 이쪽 방향에서 들어오는 선을 또 여기서 쭉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Y자가 나왔죠? 그래서 이걸 Y라인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정육면체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길이를 맞춰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요 정도 한 변의 길이가 한 요 정도 되는 육면체를 하나 정육면체를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다시 이 꼭지점으로 연결이 되겠죠? 연결하고요. 그러면 똑같이 이쪽 변도 같은 길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쪽으로 꼭지점이 연결이 돼요. 여기에서 쭉 연결해요. 자, 이제 적당한 길이를 여기서 잘라야죠. 이 정도면 정육면체처럼 느껴질까요? 이 정도? 이 길이와 비슷하게 나와야 되니까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저 꼭지점을 향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 꼭지점을 향해서 또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점이 3개인 정육면체가 하나 나왔죠. 자, 정육면체 부분을 진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진하게 그릴 때는 무슨 연필 쓴다고요? 네, 사비 연필 씁니다. 선생님이 그리는 순서를 잘 보고 따라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정육면체가 하나 나왔죠. 자, 여기에도 물론 숨겨져 있는 선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굳이 숨겨진 선들은 그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예,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숨겨진 선은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선의 모양을 보면 정육면체 형태가 나오는데 이 소실점이 몇 개가 나오나요?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네. 3점 투시라고 한다고 했죠. 네. 이렇게 해서 1점 투시,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인 정육면체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어때요? 열심히 이론을 공부하고 이렇게 또 해보니까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특히 직선이 반듯하게 나가지 않는 친구들은 꼭 자를 사용하세요. 자를 사용해서 그려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점, 2점, 3점 투시 3개의 정육면체를 그려봤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투시가 적용되는 육면체, 투시가 적용되는 육면체를 그릴 때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게 뭐였을까요? 자, 평행인 선은 앞에서 뒤로 갈수록 점점 모인다. 그쵸? 자, 요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죠?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에요. 뒤로 가면서 점점 모이고 있죠? 네, 여기도 모이고 있죠? 자, 요것도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입니다. 앞과 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앞과 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선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투시가 적용이 되는 도형을 그릴 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평행인 선은 뒤로 가면서 모인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요, 이 남은 공간에 우리가 정육면체를 다양한 방향에서 보는 형태를 그려볼 거예요. 네, 선생님이 이쪽 화면에 정육면체 이미지를 띄워줄 건데요. 그 이미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정확하게 선생님하고 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가 나갑니다. 네,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자, 보면 맨 처음에 우리 꼭지점의 위치를 잡았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육면체를 그릴 때는 정육면체나 육면체를 그릴 때는요, 우리가 그리고 있는 도화지 안에 소실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원칙, 평행인 선들이 뒤로 가면서 모인다는 개념만 생각하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먼저 어디부터 그려요? 정육면체의 3점 투시를 우리가 그리면서 선생님이 중간에 얘기했던 Y자라고 하는 라인을 먼저 찾아내야 돼요. Y자라고 하는 라인. 예, 요게 Y자 라인이에요. S라인 아니고 Y라인입니다. 네, Y라인. Y라인. 알겠죠? 연필은 똑같이 먼저 HB로 살짝 그려놓은 다음에 사비로 다듬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에서 Y라인을 찾아볼까요? 네, Y라인이 어디 있어요? 자, 꼭지점이 여기 있고요. 이 꼭지점에서 꼭지점의 위치를 먼저 하나 잡고 Y라인을 찾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선 하나,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선 하나,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는 선이 하나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오는 선도 수직은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모이고 있죠. 네. 자, 여기서 이제 Y라인을 찾았네요. 그럼 이제 각각의 선의 끝부분들, 적당한 위치의 길이를 맞춰놓고 선의 끝부분에서 뒤로 가면서 모인다. 얘가 앞이죠? 뒤로 가면서 이 선처럼 모여야겠죠. 이렇게. 그다음 이 선과 평행인 선은 또 어디에 있나요? 이 선과 평행인 선은 여기에 있네요. 자, 뒤로 가면서도 모인다. 자, 이렇게 그어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이 저기 뒤에 가서 이렇게 모일 거라는 상상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쪽 선으로 내려가는 선을 또 찾아볼게요. 이 길이와 적당한 길이로 맞춰서 내려가면서 또 모인다. 내려가면서 모인다. 모였죠? 네. 요 선도 이 선하고 이 선하고 평행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모이겠네요. 자,
보면서 그려주세요.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필을 길게 잡아야겠네요. 보면서 내려가면서 보인다. 어디까지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길게 빼놓으세요. 자, 그 다음 이쪽 방향으로 가는 선들이 또 모여야겠죠? 여기서 앞에서 뒤로 가면서 이렇게 모인다. 이렇게 모인다. 됐죠? 자, 여기서 또 뒤로 가면서 이렇게 또 뒤로 가면서 모인다. 이렇게. 비슷한가요? 네, 비슷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요거를 또 다듬어 줄 거예요. 뭘로 다듬어요? 사비로 다듬는데요. 여러분들 다듬을 때요. 반듯하게. 몇 번 선입니까? 1번 선이죠? 네. 1번 선으로 반듯하게 다듬어 주세요. 다듬어 주시고 직선으로 쭉 빼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시가 적용된 정육면체를 하나 그려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투시 1점, 2점, 3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투시가 적용된 다양한 방향의 정육면체 3개를 그려볼 거예요. 두 번째는 세 개를 그려볼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 그렸네요. 자, 다음 이미지 또 올라갑니다. 화면을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육면체네요. 자, 이것도 Y라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겠죠? Y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네, Y라인이 그 앞에 쪽에 있는 Y라인이 보이시죠? 요거랑 비슷한. 자, Y라인을 다시 또 먼저 그려줘요. 기울기를 봐주세요. 기울기 어떻게 기울어지는지 똑같이 맞춰서 기울기를 맞춰주시고요. 자, 그릴 공간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고요. 자, Y라인 내려갑니다. 하나.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출지 아직은 모르죠. 그래서 넉넉하게 그려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꼭 여기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네, 적당한 위치에 잡아서. 자, 이쪽은 더 퍼지네요. 잘 보니까 위에 기울기가 이렇게 가운데가 퍼지는 느낌이 나죠? 그 다음 아래로 내려오는 기울기 이렇게 길이를 적당히 맞춰주시고요. 자, 이 Y라인을 가지고 있는 이제 육면체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평행인 선은 뒤로 가면서 모인다. 이것과 평행인 선을 찾아야겠죠? 자, 여기 하나 뒤로 가면서 모여주세요. 이렇게 모이고 있죠? 자, 뒤로 가면서 모입니다. 이것도 이 길이와 같은 길이로 적당히 맞춰주시고 뒤로 가면서 모입니다. 하고 이렇게 모여주세요. 자, 이 길이와 이 길이들이 적당한 길이로 뒤로 내려가면서 뒤가 이쪽이죠. 이쪽이죠. 뒤로 가면서 모이고 있죠. 자, 다시 앞에서 뒤로 이 선과 평행인 선을 그어줍니다. 뒤로 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네, 모인다고 했습니다. 자, 평행이 아니고 모인다. 자, 이렇게 하면 모이는 것 같죠? 네, 여기도 평행으로 긋지 말고 살짝 모이게 그어준다. 됐죠? 자, 요 선과 평행의 선을 찾아야겠네요.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두 개의 선을 자, 앞에가 되고 뒤쪽이 됩니다. 뒤로 가면서 이렇게 끊는 게 불편하니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도가 돼야 되겠다. 뒤쪽에 있는 꼭지점 위치를 잡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앞에 꼭지점을 향해서 빼오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꼭지점 하나를 잡아주고 이렇게 빼오세요. 됐죠? 자, 이제 뭐만 남았어요? 진하게 따주는 일만 남았네. 사비 연필로 진하게 따주세요. 힘을 꽉 줘서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힘을 꽉 줘서 눌러주세요. 힘을 꽉 줘서 연필을 쓰는 연습을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진에 있는 정육면체랑 모양이 비슷하게 나왔나요? 비슷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세 번째 거는요. 자,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예요. 와우, 이거는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네요. 그쵸? 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얘기한 Y자 라인부터 차근차근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또 그려볼게요. 이 공간에다가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공간에 여기다 그냥 그리면 되겠다. 여기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육면체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Y자 라인이 어디 있죠? 예, 맨 앞에 나와 있는 꼭지점의 위치를 먼저 찍어 주시고요. Y자 라인 어떻게 생겼어요? 아래로 하나, 아래로 둘, 자,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위로 하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선들과 평행인 선들을 찾아갑니다. 이 Y 라인의 평행인 선 여기 하나, 그리고 이것도 평행이죠? 네. 모아주세요. 모이고 있죠. 자, 이쪽에 있는 선의 평행인 선. 자, 여기서 모아주세요. 모이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도 있네요. 이 길이와 비슷한 위치를 잡아서 이쪽으로 가면서 또 모아주세요. 우리가 이 선을 그을 때는요, 함께 모이는 선만 확인하시면 돼요. 함께 모이는 선만 열심히 보세요. 기울기가 맞는지. 자, 이쪽으로 가는 선은 이 선과 왔다 갔다 이 정도 보면 보이겠네요. 자, 이 왔다 갔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보이겠네요. 네. 이쪽 길이가 좀 길어 보이네요. 그쵸? 이쪽이 좀 길어 보이는데 조금 줄일게요. 적당하게 이 정도가 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도 이 정도 줄이고요. 네. 자, 우리가 틀렸을 때 뭘 쓴다고요? 지우개를 쓴다고 했죠. 지우개로 틀린 라인을 지워주겠습니다.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됐죠? 자,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진한 색연필로 따줄게요. 하나, 딸 때는 순서는 별로 의미 없어요. 자, 이렇게 그냥 따주면 됩니다. 따주세요. 짜잔, 이렇게 했더니 와우, 재미있는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 정육면체 3개가 완성이 됐네요. 네, 이렇게 해서 육면체 그리기가 끝났고요. 우리가 배웠던 빛과 명암에 대한 개념은요, 직접 여기에 정육면체를 그리면서 직접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정육면체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과제인 세 번째 정육면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요, 정육면체 입체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정육면체 입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배웠던 빛과 명암의 관계를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육면체의 형태를 그리고 빛에 따라서 나오는 그림자의 모양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배웠는데, 그거를 적용시키면서 우리가 이제 정육면체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선생님이 정육면체를 하나 띄워줄 거예요. 화면에 정육면체를 하나 이쪽에 이제 띄워줄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화면에 있는 정육면체를 선생님이 그리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책상 위에서 정육면체를 따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연필은 HB 연필을 사용할 거고요. 처음에 형태 잡고, 우리가 열심히 형태 잡는 연습 많이 했죠? 자, 사진에서 먼저 Y자 라인을 먼저 찾아주시고요. Y 라인이 어디 있을까요? 가운데 Y 라인 꼭지점 위치 보이시죠? 꼭지점 위치를 하나 잡아서, 자, 이렇게 해서 Y 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기울기 잘 보면서요. 이렇게 약간 위에서 보는 형태 같은데, 그죠? 네, 이렇게 기울기 보면서 그어주세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Y 라인을 또 그어주세요. 이렇게 거의 수직에 가까운 Y 라인이에요. 자, 이때는요, 이제 우리가 길이가 좀 길어졌죠. 선의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1번 선으로는 반듯하게 긋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번 선을 여기에 살짝 만들어 주시면 하나, 둘, 셋, 됐죠? 자, 2번 선 이쪽 방향으로 하나, 둘, 셋. 정확하게 선 하나로 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색을 칠할 것이기 때문에. 자, 선생님 도화지를 지금 종이에 붙여놨기 때문에 돌리면서 할 수가 없어서 가로선 방향으로만은 힘들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면서 계속 긋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도화지 돌리면서 가로선 위주로 반듯하게 그을 수 있는 선 위주로 형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들어가겠죠. 하나, 셋, 됐습니다. 자, 적당하게 위에 올라가는 라인의 위치 찾아주시고요. Y 라인이 먼저 잡혔고요. 자, 이제 평행인 선들을 찾아가면서 나머지 평행인 선들을 그어주면 되겠죠. 요 그림 그렸던 순서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렸던 순서와 똑같은데요. 자, 먼저 요 선과 평행인 선들을 잡아볼게요. 대략 길이는 한 요 정도 길이로 지금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요 정도 길이로. 그러면 여기서도 요 정도 길이로 잡아주시고, 요 정도. 네. 자, 위로 올라가면서 평행인데 좀 위에서 보는 형태다 보니까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은 모이는 느낌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모이는 느낌이 그렇게 세지 않았던 형태를 보면서, 자, 그렇게 한번 그어봅시다. 뒤로 가면서 모이는 느낌이 별로 세지 않네요. 자, 적당하게. 하지만 절대 평행으로 그어져서는 안 돼요. 네, 조금만 이렇게 모아줘요. 왔다 갔다. 2번 선 쓰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아래쪽도 적당하게. 위에서 보다 보니까 아래쪽은 좀 짧은 느낌도 있는데요. 자, 적당하게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선. 하나, 둘, 셋. 2번 선입니다. 자,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선들은 이제 다 그었고요. 왼쪽 방향으로 가는 선을 이제 그어볼까요? 자, 이쪽 꼭지점과 비슷한 높이를 가지고 있네요. 비슷한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왔다 갔다 하면서 그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아래쪽 부분도 또 이제 모이겠죠? 자, 이쪽도 하나, 둘. 이쪽 방향에서는 이거 보세요. 선생님도 이게 막 여러 개가 나오죠? 예, 어색한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선들만 남았네요. 아래로 내려가는 선들을 그어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선들은 모이는 느낌이 좀 센 것 같아요. 이렇게 모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모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형태가 대충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 육면체를 그리면서 쓴 거는 몇 점 투시라고 했죠? 몇 점 투시입니까? 네, 3점 투시예요. 3점 투시. 3점 투시에 정육면체를 그리고 있는 거고요. 자, 대략적으로 형태를 이렇게 그렸으면요, 이제 이 형태를 다듬어 줘야죠. 아까는 사비 연필 가지고 바로 다듬었는데요, 이번에는 HB 연필로 다듬어 볼게요. 먼저, 자, 다듬을 때는 어디서부터 다듬어요? 꼭지점부터 다듬어요. 제일 가까운 꼭지점부터. 잘 보세요. 몇 번 선이에요? 이번에는 3번 선이죠. 3번 선. 잡고 풀어주는 선. 3번 선. 됐죠? 잡고 풀어주는 3번 선이에요. 네, 진하게 올라왔죠? 진하게 올라오니까 여기가 좀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이 생기죠? 자, 다른 꼭지점들도 3번 선을 이용해서 다듬어주세요. 됐고요. 3번 선이에요. 3번 선. 3번 선 잊어버렸어요? 네, 3번 선 어떤 선이에요? 잡고 풀어주는 선이에요. 잡고
반방향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선이 3번 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 선은 진하게 잡았다가 쭉 빼주면서 풀어주는 선이, 이게 몇 번 선이라고요? 3번 선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3번 선 나중에 쓸 때가 많거든요. 네. 자, 그러면 나머지 꼭지점들도 다듬어 주시고요. 다듬어 주시고, 자, 꼭지점에서 뿌리면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계속 3번 선으로 다듬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림자를 넣을 건데요. 사진에서 봐도 그림자 모양이 있죠. 그래서 사진과 비슷한 그림자의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 자, 그림자는 어떻게 만들었었죠? 빛의 방향을 하나 정해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꼭지점에서 직선을 쭉 내리고, 자, 하나를 먼저 이렇게 내리면 이게 이제 빛의 방향이 되죠. 이 빛의 방향과 같은 기울기로 꼭지점에서 내린다고 했죠. 그래서도 같은 기울기로 하나 딱 내려놓으세요. 자, 그림자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뒤쪽 방향으로 가는 그림자인데요. 비슷한 모양으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가고 있죠. 네, 이 꼭지점이 떨어진 위치에서 그림자가 다시 이렇게 꺾어지겠죠. 이 꺾어줄 때 요 라인도, 이 라인도 요 라인과 같이 가는 평행인 선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맞춰주면서 그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될 준비가 다 끝났네요. 네, 빛과 명암도 적용을 시켜서 그림자까지 다 그려봤습니다. 형태가 이제 나왔으니까 뭘 해야 되겠죠? 네, 이제 색을 깔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입체를 표현할 때는요, 순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놓은 요거는 1, 형태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형태 그리기.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과정은요, 명과 암을 나누는 과정이에요. 명암 나누기. 자,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정육면체 명암 나누기는 어떻게 되나요? 자, 어두운 부분은 여기가 어둠이고요, 여기가 중간색이죠. 여기는 밝음이네요. 자, 그래서 명암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는 어두운 부분에 색을 칠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어두운 부분에 색을 칠해주는데, 이제 우리 색칠하기가 나왔으니까 저번 1강에서 배웠던 그라데이션으로 색을 칠하기, 면의 그라데이션으로 색칠하기를 응용시키면 되겠네요. 자, 어디가 진해졌어요? 밝은 부분이고 어두운 부분이라서 여기가 제일 진해지겠죠? 네, 여기에서부터 차근차근 색을 칠해주세요. 자, 긴 선이기 때문에 곱게 최대한 2번 선으로 곱게 칠해주세요. 왔다 갔다. 선생님 지금 쓰고 있는 연필은 HB 연필입니다. 일단 HB 연필로 밝게 색을 칠해주세요. 계속 내려가네요. 네, 그림자까지 같이 칠합니다. 자, 이렇게 적당하게 위쪽이 조금 진해지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좀 칠해주시고요. 조금 빨리 해볼게요. 네, 이렇게 연필을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꺾어지는 면이 또 하나 있어요. 어디서 꺾어지죠? 여기서 또 꺾어지죠? 여기서. 자, 그럼 여기도 꺾어지니까 이쪽으로도 색을 진하게 칠해줘야겠네요. 곱게 색을 칠하면서 왔다 갔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바로 색이 안 들어갈 거예요. 네, 지저분해져도 괜찮습니다. 뭘로 곱게 만들면 돼요? 네, 찰필이 있죠, 찰필이. 네,
찰필로 색을 또 곱게 만들면서 들어갈 겁니다. 자, 명암 나누기가 끝나고 나면요, 세 번째로 덩어리 만들기가 들어가요. 덩어리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밝은 면, 어두운 면,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 면이 들어와야 덩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줄 텐데요. 먼저 우리가 지금 어두운 면을 칠했죠? 예, 그래서 중간 면도 이걸로 살짝 칠해 볼게요. 자, 꺾어지는 면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꺾어지는 면. 그렇죠? 아, 여기도 꺾어지는 면인데 여기는 이 중간 면이 얘보다 더 밝은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밝음과 중간면 사이에는 이 면이 이제 꺾어지는 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색을 또 깔아주세요. 중간색입니다. 자, 중간색을 깔 때는 어두운 색보다 더 진해지면 안 되겠죠? 중간색이니까 어두운 색보다는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칠해주세요. 반듯하게 반듯하게. 아, 이렇게 칠할 때 선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너무 여기다 콕콕 여기서 오다가 끝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쭉 바깥쪽으로 그냥 쭉 넘어가게 그냥 이렇게 길게 길게 칠해주고요. 나중에 바깥쪽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지우개가 있습니다. 예, 닦아주면 돼요. 네, 닦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쭉 바깥쪽까지 넘어가게 칠해주세요. 자, 이제 중간면, 중간색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밝으면 여기가 어두우면 여기가 여기 뒤에 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어두움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밝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차근차근 또 깔아서 앞으로 밀고 나오세요. 너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칠할 때 항상 여기가 어두운, 여기가 중간색이기 때문에 여기 색깔보다 항상 여기 중간면 색깔이 더 밝아야 돼요. 자, 이제 밝은 데도 한번 칠해 볼까요? 오, 밝은 데는 근데 너무 밝아요. 예, 그렇죠? 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밝은데 정말 밝게 칠해야겠네요. 근데 이 연필 가지고 지금 여기를 밝게 칠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최대한 힘을 빼고 이렇게.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최대한 힘을 뺀 상태에서 연필을 써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최대한 힘을 빼고 이쪽 방향에서도 연필을 또 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속으로 박자도 맞추면서 됐습니다. 덩어리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됐어요. 아직 덩어리가 많이 안 나온 것 같죠? 네, 아직 약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무슨 연필을 쓰느냐. 지금까지는 HB 연필로 기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진한 EB 연필을 쓸 거예요. EB 연필. 자, EB 연필로 어디서부터 들어가느냐. 어두운 데서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찰필은 언제 쓸까요? 찰필은 지금 써도 되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된 상태에서 써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찰필을 한번 써볼까요? 네, 한번 명암도 나누고 덩어리도 살짝 만들었으니까 찰필로 조금 이제 곱게 색을 만들어서 그 위에 다시 연필로 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찰필을 준비했습니다. 찰필로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힘을 줘서 꾹 문지르라고 했죠. 자, 왔다 갔다 하면서 톤을 매깁니다. 중간에 찰필을 문지를 때는요, 중간에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멈추면 여기에 자국이 남거든요. 최대한 자국이 남지 않게 바깥쪽도 이렇게 살짝 문질러 주고요. 자, 위쪽에서는 힘있게 누르고 이쪽에서는 힘있게 누르고 약간 이렇게 각도를 약간 이렇게 해서 문질러 주면 조금 더 자국이 좀 덜 남겠죠.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자, 그림자도 앞쪽에서 힘있게 한번 문질러 주고 세워서 쭉 풀어주세요.
어두움이 이쁘게 모였죠? 그렇죠? 예, 아까보다 더 진한 느낌이 나오네요. 자, 찰필도 이제 연필이 이제 묻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까매집니다. 예. 그리고 중간 톤을 다시 한번 또 문질러 주세요. 어두운 부분하고의 색감 차이를 좀 보면서 차이가 나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힘을 꽉 줘서 누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살살 비비면서 중간색을 만들어주면 돼요. 됐습니다. 밝은 부분은 무리하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밝은 부분은 아직 안 문지를 거예요. 네. 지금 문지르지 않고 어둠이 더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가 밝은 부분 톤은 살짝 문질러 볼 겁니다. 찰필로 문질렀기 때문에 2비로 천천히 올라가지 않고요. 4비로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주변이 많이 지저분해졌죠? 지우개로 바깥쪽을 깨끗하게 한번 닦아줄게요. 네. 진행하면서 지저분해진 부분들은요, 계속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자, 깨끗하게 라인을 잡아서 지울 때는요, 어디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네, 모서리를 사용합니다. 이 모서리 부분을 사용해서 지워줍니다. 여기도 모서리가 보일 수 있게 선생님이 지워보겠습니다. 깨끗하게 모서리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일자로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모서리를 사용해서 일자로 깨끗하게. 지우개질 하다가 이렇게 살짝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다시 또 그림을 그리면서 메꿔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닦았죠? 싹 지워주시고요. 지우개 가루를 터실 때도 집에 이렇게 붓 같은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털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사비 연필을 가지고 색을 올리면서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또 하면서 덩어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모서리도 하얗게. 네,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색을 올려 보겠습니다. 밑색을 HB로 이쁘게 깔끔하게 좀 깔아놓고, 그리고 나서 찰필로 문질렀기 때문에 네, 사비로 힘있게 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진할까요? 네, 여기 부분이 제일 진합니다. 이제는 가로선으로만 계속 긋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어주다가 빼주시고, 그라데이션을 이제 만들어야죠. 더 앞쪽에서 힘있게 잡아서 이렇게 또 빼주세요. 빼주다가 또 가로선 또 그려주시고요. 천천히 네, 이렇게 메꿔주면서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속으로 박자도 세워주시면 선이 더 이쁘게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시겠죠? 이렇게 계속 올려주세요. 그림자도 앞쪽을 진하게 올려주시고요. 쭉 풀어주세요. 그라데이션이 나오게 쭉 풀어주세요. 이때 연필을 너무 무리하게 누르면서 쓰시면 안 돼요. 예, 종이 위를 살살 이렇게 스케이트 타듯이 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세요. 스케이트 타듯이 꾹 눌러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살살 타고 다닌다고. 자, 종이결이 보이는 부분들을 이렇게 메꾸면서 간다. 네, 이런 느낌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자, 어두운 부분이 진한 부분이 조금 올라오니까 조금 더 깊이감이 느껴지죠? 네, 깊이감이 느껴지면서 덩어리가 이제 점점 생기고 있어요. 자, 그다음 중간톤. 자, 중간톤은요, 우리가 색을 뭐 진하게 쓰고 연하게 쓰고 이런 느낌들을 아직은 잘 못할 테니까 중간색은 2비로 할게요. 네, 2비로 하겠습니다. 중간색 2비로 중간색을 넣어주세요.
이제 어둠을 칠해놨기 때문에 뭉개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손으로 이렇게 받쳐주시고요. 손을 받쳐주시고 이 부분을 종이에 최대한 안 대고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받쳐주시고 이런 자세가 되죠.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받쳐주시고 최대한 그림 바깥쪽에서 그릴 수 있게 연필도 길게 잡아주시고요. 연필이 점점 짧아져서 잡고 쓰기가 조금 불편해요 하신 분들은요, 이제 깍지를 끼워서 그려주시면 돼요. 재료에서 저희 같이 들어갔던 깍지 있었죠? 네, 그 깍지를 이용해서 뒤에다가 꽂아가지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계속 살살 비비면서 위쪽 색깔이 좀 더 진해지게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 우리 1강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그라데이션 여기에서 써먹는 겁니다. 1강에서 면칠할 때 열심히 연습했죠? 그라데이션. 여기에서 그라데이션을 써먹어주세요. 여기 아래쪽에 어두운 색은 중간면 밑에 있는 그림자예요. 이것도 지금 그림자죠. 바닥에 딱 붙어있는 그림자. 이렇게 계속 움직였더니 점점 색깔이 올라가면서 이제 좀 더 입체적으로 나오죠. 대신에 이 어두운 부분보다 절대 여기가 색깔이 더 어두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밝은 면으로 들어갈 건데요. 밝은 면은 HB 연필로 할 거예요. HB 연필로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칠해주면서 나오세요. 힘을 세게 주지 않습니다. 살살 비비는데요. 앞으로 나오면서 점점 색이 밝아지게. 그렇죠? 자, 이쪽도 선을 살살 써주시고요. 살살 쓰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그리시면 돼요. 대고 손을 같이 움직이세요. 힘을 줘서 대라는 게 아니고요. 딱 종이 위에 살짝 얹어주는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손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대로 돌려서 그 상태에서 왔다 갔다. 자, 밝은 면도 적당하게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올리고 나면 이제 중간 과정의 덩어리 만들기가 지금 끝난 거예요. 물론 여기서 더 진하게 만들어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라데이션을 잘 사용했다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덩어리 과정이 거의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덩어리 만들기가 끝나면 네 번째, 묘사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묘사. 열심히 보고 그린다. 묘사. 근데 정육면체,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묘사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신에 모서리 쪽에 잘 보시면 중간 색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되게 얇은 중간 색들. 밝은 하이라이트가 나오기 전에 약간씩 이렇게 보이는 중간 면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묘사를 진행을 하면 돼요. 자, 먼저 어두운 부분에 포인트부터 한 번 더 올리면서요. 자, 여기서부터는 삽이 가지고 하게 되면 되게 색이 진하게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입이 가지고 포인트를 한 번씩 눌러주면서요. 사비가 색이 좀 거칠어요. 그쵸? 사비가 색이 좀 거칠어서 사비 색을 쓸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사비를 이렇게 썼어요. 사비로 이렇게 막 써서 색이 많이 거칠어지면 이 거칠어진 색깔을 정리해주는 연필이 필요해요. 그게 EB나 HB예요. 조금 더 단단한 연필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연필을 세워서 정리를 해주면 훨씬 보기 좋은 색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비로 정리한 거 위에 제가
2B로 한 번 더 올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올릴 때는 가로선도 쓰고 세로선도 썼는데 선생님 그럼 계속 가로선과 세로선으로만 쓰나요? 아닙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쓰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 대신에 우리 친구들이 또는 이제 취미 미술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연필을 많이 써본 경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냥 터치감 있는 육면체 느낌보다는 담백하게 그냥 깔끔한 색이 올라가서 정리가 된 육면체처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쭉쭉쭉쭉. 자, 포인트도 한 번씩 더 찍어주고요. 깨끗하게 하나, 둘, 셋. 연필은 너무 눕히지 마세요. 지금은 초반에는 좀 눕혀도 되는데요. 지금은 색을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눕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색의 강약이 나오죠. 진하고 연하고 꺾어지는 데가 진한색, 멀어지면서 연한색. 그리고 자, 그림자도 한 번 더 찍어주시고요. 찍어주면서 선을 쓸 때는 거의 대부분 3번 선을 쓰게 됩니다. 찍어주면서 선을 쓸 때는 3번 선을 쓰게 되고요. 그림자도 뒤로 가면서 색이 어떻게 되나요? 네, 조금씩 밝아집니다. 너무 과도하게는 밝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모서리에 중간면을 올려주겠습니다. 얇게 중간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중간면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도 아주 얇은 중간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뭔가 모양이 하나 있기는 해요. 네, 종이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붙인 자국이 있겠죠. 붙인 자국. 이렇게 중간면이 들어갔어요. 조금 부드러워졌죠? 그렇죠? 자, 이제 어두운 부분을 거의 끝냈기 때문에 연필을 다시 바꾸고요. 이번에는 HB 연필을 쓸 거예요. 중간면에서 우리가 EB 연필로 색을 깔았으니까 조금 더 단단한 HB 연필로 누르면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중간면입니다. 중간에 너무 삐져나온 것들이 막 보인다, 생긴다,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주면서 하세요. 이제 형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정리가 좀 더 정확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써주세요. 자, 쭉 눌러주시면서 풀어주세요. 자, 여기서도 위에가 진한 색, 아래로 내려가면서 밝은 색. 자, 선생님 여기 손 대고 그리는 거 보이시죠? 손가락을 누르는 게 아니고요. 손톱만 살짝 걸치고 있는 거예요, 종이에. 네. 그래서 자, 연필은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엄지하고 검지만 어떻게 해요? 엄지하고 검지만 계속 이렇게 고개 숙이듯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화면 바깥쪽이라 손 모양이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어요. 쭉 올라갑니다. 앞쪽으로 나오면서 더 밝아지게 되죠. 자, 꺾이는 면 계속 칠해주고요. 하나 둘 셋. 여기서도 대각선 방향의 선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각선 방향의 선도 이제 써도 돼요. 네. 너무 무리하게 선의 느낌을 강조하지는 마세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문질러서 계속 덩어리 붙여줍니다. 자, 얘가
외곽 쪽에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자, 외곽 부분 정리할 때는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느냐? 외곽 부분에서는 절대 선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밝은 면 같은 경우도 지금 선이 조금 남아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지우개로 닦으시면 돼요. 모서리 쪽을 활용해서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색이 빠집니다. 꾹 눌러주시면 색이 빠지죠? 이렇게 해서 조금 과도한 바깥쪽 라인의 색깔들은 빼줄 수가 있습니다. 네, 빠졌죠? 자, 중간면을 정리하고요. 중간면의 얇은 중간면. 중간이 두 번이나 들어가네. 네. 밝은 쪽으로 올라오는 얇은 중간면. 얇게 정리됐죠? 자, 그리고 뒤쪽 부분 밝은 면도 이제 깔끔하게. 뒤쪽 부분 정리할 때도 선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안쪽으로 이 선을 끌고 들어오는 느낌으로 그라데이션 만들어주면서 앞으로 오면서는 그냥 힘 빼고, 너무 끝에까지 다 안 와도 됩니다. 네. 자, 이쪽도 힘을 빼고 적당히, 너무 콕 찍히는 부분들은 주변을 적당히 문질러서 톤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요. 여기도 대각선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삐져나온 부분들이 있다면 닦아주시고요. 모서리 쪽에 중간면 위에 이제 뭐가 있죠?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우리 하이라이트 넣는 방법 해가지고 선생님이 일강에서 꺾어지는 면에도 하이라이트를 넣었었죠? 네, 여기서도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모서리를 이용해서 중간면을 살리시면서 진행이 돼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찝어주면서 전체적으로 톤을 좀 밝게 갈 수도 있고요. 자, 외곽 부분 정리 들어갑니다. 묘사를 하고,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묘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정리하는 단계예요. 자, 정리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곽 부분부터 강약을 잘 조율하면서 마감을 지어주고요. 외곽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 선이 무리하게 나오지 않도록 한다. 지우개로 정리하는 부분도 같이 진행합니다. 삐져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모서리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지워주고요. 자, 밝은 쪽 뒤에도 조금 지저분한 게 있네요. 또 지워주세요. 그림 그리면서 깨끗하게 유지하시고요. 됐습니다. 여기 아래 부분도 삐져나오게 되네요. 자, 하이라이트도 남겼고요. 외곽 부분에 선이 있는 부분들은 옆에 살짝 선을 써가지고요. 톤을 맞추면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선도 조금씩 넣어주면서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연필선이 좀 세워져서 모양이 나오는 듯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외곽 쪽과 어두움이 만나는 지점, 네, 이런 데서 조금 나와도 됩니다. 계속해서 직선을 써주면서 조율하는 과정이죠. 눈에 튀거나 색이 좀 모자르거나 하는 부분들. 정리는 따로 얘기해서 조율하는 과정이라고도 해요. 조율 과정. 막 뭘 그렸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율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선을 그어주시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쪽 방향으로 써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고 대각선도 넣어주고 이런 방향도 이제 쓸 수 있겠죠? 자, 그림자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면서 여기가 조금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면에 있는 그림자는 물체의 바닥에 거의 딱 붙어 있는 그림자입니다. 네,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서 나가는 그림자하고는 다르죠. 네, 그래서 잡아주고 또 풀어주고 잡아주고 풀어주고 계속 하면서 정리를 해주세요. 자, 어두운 부분도 이제 HB 연필로 한 번 더 다듬어 줍니다. 종이에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면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힘을 살짝 줘서 또는 거의 힘을 주지 않고서 채워나가야지 비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계속 3번 선으로 덮어주듯이 위에서 잡고 내리면서 풀어주는 3번 선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정육면체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에 맞춰서 지금 그렸기 때문에 선이 그렇게 많이 안 보이지만요. 예, 나중에 이제 또 좀 더 크게 그림을 그리게 될 때는요, 소묘에서는 선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색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선을 써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선을 그냥 부드럽게 쓰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훨씬 더 밀도 있는 그림처럼 나오고요. 선이 또 잔잔한 재미를 줘요. 네, 재미있게 그림이 보입니다. 중간면과 밝은 어두운 면, 중간면과 어두운 면 사이에도 하이라이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튀면 다시 연필로 살살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아시겠죠? 계속 조율이 될 때까지 만져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소묘 입문과정 청라 홈클래스의 기초소묘 입문과정 2강이 끝났네요. 네, 여기까지. 이 정도로 만드시면 입체 표현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사비로 또 한 번 또 정리하면서 올릴 수도 있는데, 네, 이 톤이 이 정도 들어오면 일단 마무리 톤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정육면체 입체 표현이 끝났습니다. 네, 입체 표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배웠던 투시, 이 투시에 대해서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를 투시 라인과 함께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고요. 그리고 정육면체 3개는 이 3개는 선생님이 올려준 사진, 그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려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시범 보여주면서 옆에 계속 띄워 있었던 그 육면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입체 과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강의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주 3강에는 원기둥을 그려볼 건데요. 원기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원기둥을 가지고서 직접 보여주면서 수업을 좀 진행하고요. 또 이렇게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또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 수업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하다가 궁금하거나 모르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카톡 하시고요. 질문하시면 됩니다. 영상통화를 통해서 선생님이 평가해 주는 거는 1회로 정해져 있지만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받은 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거는 무한정입니다. 네, 그래서 하시다가 힘들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카톡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2강 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이제 우리 열심히, 아직 선생님만큼 다 못한 친구들이 또 이제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꼭 완성을 하시고요. 네. 영상은 몇 번이고 이렇게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꼭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강 원기둥 파트에서 이제 다시 만나고요. 2강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라시 홈클래스 수업 파트 1 기초 소묘 입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박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